보라, 김보라의 압승을. 방명록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가볍게 시작하기 위해서요. 김보라 삼행시를 제가 지금 막 썼습니다. 본인이 띄워주세요, 오늘. 네. 김보라를 보고 있으면 라라라. 안성이 행복합니다.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 이름처럼 참 따뜻한 곳 안성에 왔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풍요로운 도시 안성에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님과 안성에서 3선 시장을 도전하는 김보라 후보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민주당을 대표하는 여성 인재로 오랜 시간 현장에서 실력과 진정성을 증명해 오신 분들입니다. 추미애 후보님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원칙과 소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정치인입니다. 제가 추미애 후보님 출판 기념식에 가서 추미애가 있어서 고맙다고 제가 축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사실은 군번상 법사위원장을 할 수 없음에도 제가 법사위원장을 부탁했을 때 흔쾌히 나서 주셔서 고맙다고 제가 그때 인사했고, 또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검찰개혁을 이끌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감사했습니다. 추다르크로 민주당의 여성 지도자의 상징탑을 쌓아왔고, 그리고 늘 변함없이 민주당의 정체성 그리고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앞장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할 때 억울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나보니 추미애가 옳았다, 이렇게 대중으로부터 높이 평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추미애입니다. 이번에도 경기도는 미에로 화이바, 음료수 있죠? 미에로 파이바, 네, 미에로 하비바. 네. 발음이 비슷하군요. 네. 추미애 우리 후보님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는 누님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네. 한 번도 그렇게 호칭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저는 잘 그게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항상 나의 큰 영웅으로 항상 생각했고, 제가 2002년 노사모를 했었는데요. 아이들은 쌀이비였습니다. 그때 돼지 엄마로 정동영 지금 장관과 활동하면서 그때 노무현 후보를 흔들고, 노무현 후보가 후단협에 많이 시달렸었죠. 그때 노무현으로 합의봐 그러면서 정동영, 추미애 정동영이 희망돼지 저금통을 들고 돼지 아빠 돼지 엄마로 활동할 때부터, 그때부터 사실은 흠모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변함없이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진보 정치를 위해서 애써주신 부분에 항상 감사드렸습니다. 이번에도 6.3 지방선거를 승리해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맨 앞장선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죠? 그리고 이곳 안성의 자랑, 안성의 보배 같은 분이 바로 김보라 후보입니다. 여성위원회에서 저에게 많은 압력을 넣었습니다. 여성 기초단체장이 너무 부족한데 보라, 김보라를
시켜놓으니까 얼마나 잘하냐. 그래서 기초단체장에도 여성들이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김보라 시장이 안성시장을 맡으면서 안성이 발목상대했고 또 여성 기초단체장이 이렇게 여성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더불어민주당의 소중한 인재입니다. 김보라 후보님은 4년 전 경기도 최초 여성 재선 시장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며 많은 시민들께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반도체 소부장 안성 캠퍼스 유치, 현대차그룹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캠퍼스 유치 등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김보라 후보님께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삼선시장이 되면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말했던 게 미래 모빌리티 메가 특구 조성하는 거 이거 꼭 해보고 싶다. 그리고 잠실에서 이곳 안성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가는 철도를 놓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보라 시장이 돼서 김보라 혼자의 힘으로 부족하면 윤종군이 힘을 보탤 것이고 그래도 좀 힘이 부족하면 추미애가 힘을 보탤 것이고 그래도 힘이 부족하면 정청래가 보탤 것이고 그래도 힘이 부족하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힘을 보탤 것이고 그래도 힘이 부족하면 대통령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라의 소망이 안성 시민의 소망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의 삶을 더 든든하게 만들어 오신 김보라 우리 안성 시장 후보님 앞으로 무궁한 영광만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백드롭에도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안성맞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꼭 맞고 딱 맞고 가장 알맞은 선택을 뜻합니다. 김보라가 안성시장에는 안성맞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는 추미애, 안성에는 김보라. 이보다 더 완벽한 안성맞춤 조합은 없을 것입니다. 추미애 후보님과 함께 경기도의 변화를 김보라와 함께 안성에 더 큰 도약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생각하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20여 년 정치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 2년을 했고 또 법사위원장 1년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정청래와 방향과 속도가 일치하는 정치인이 이재명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수없이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는 방향과 속도가 일치하는 진짜 내 몸에 꼭 맞는 지도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곁에서 본 이재명,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제 페이스북에 몇 번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은 참 똑똑하다. 이재명은 콘텐츠가 있다. 콘텐츠가 있다는 것은 디테일에 강하다는 거다. 디테일에 강하다는 것은 수치와 통계, 구조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중동 위기가 터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이 있었고 콘텐츠가 있었고 그리고 디테일에 강했고 숫자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그리고 성과를 낸 것이 바로 추경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중동발 위기를 범퍼로 완충 역할을 하려 했고 그리고 또 중동 위기를 맞이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특사로 파견해서 소위 말해서 기름을 얻어오고 그리고 국민 불안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함으로써
석유 최고 가격제가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국민들이 잘 몰랐던 카드를 꺼내서 국민의 심리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역대급으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답했고, 그리고 그거 실현됐고, 오늘 고유가 피해에 따른 민생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최우선 대상자에 대한 고유가 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늘 시작됩니다. 각 가수사의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 중 소득 기준 70%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지원금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최우선 지원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조금만 좀 참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고유가 지원금이 한 채 빈틈도 없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사당국에서는 정부의 고유가 지원금 지급을 빙자해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등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여 국민적 혼란과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4.27 판문점 선언 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전쟁의 참화와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매일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고 평화가 곧 길입니다. 8년 전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29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남과 북이 함께 공존 공생하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이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평화에 대한 노력과 평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평화의 길로 가는 것은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조차 없애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눈부시게 이룩한 경제 성과가 전쟁으로 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으로 소중하게 쌓아올린 경제를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리스크를 제거하고 한반도 프리미엄 시대로 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리아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PBR, 제가 김영환 의원한테 매일 지금 듣고 있습니다. OECD 3.4 순자산 비율이 340%인데 윤석열 정권 때는 0.8이었습니다. 이것이 1로 올라가고 2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코스피 지수는 급락할 것입니다. 바로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우리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8년 전에 선언했었는데 지금 많이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정부와 발맞추어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가 나왔습니다. 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하고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윤석열 세력,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위험천만한 전쟁 놀이를 하려고 했던 윤석열에게 특검이 징역 30년을 부용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무인기를 침투하고 북한이 그걸 계기로 삼아서 국지전이라도 일으켰으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에게 30년 구형은 이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형을 구형함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리고 전쟁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윤석열 범죄 일당에게 사형을 구형함이 마땅함에도 30년 구형밖에 하진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접경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지대 공동협약식을 가졌습니까? 네. 네. 이 접경지역의 새 광역 후보께서 한반도 평화 관리를 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 국회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제가 정청래 대표님으로부터 누나를 듣게 되는 이유가 계속 제가 군번을 낮추었더니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당대표 하다가 법무부 장관 하니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정청래 대표님이 국무총리급인데 장관으로 가시네 라고 그때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오늘 또 법무부 장관 하다가 법사위원장 맡으니까 또 많은 칭찬을 쏟아내셨는데 오늘 제가 이제 90번을 더 들으면 거의 100번째 칭찬을 듣는 겁니다. 네. 아마 이제 경선이 마무리돼가는 단계에서 많은 도전자들이 때로는 좌절을 맛보시고 또 많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만 저를 모델로 해서 군번을 낮추고 계급장을 하나씩 뗄수록 보상이 돌아오더라, 칭찬이 자자하더라 이렇게 여기시면 위로가 좀 될 것 같고요. 또 새롭게 원팀으로 뭉쳐주시고 또 재기의 발판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오이를 드셨습니까? 오이 드실 때마다 신종 오이, 수용성 평오이를 꼭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수원, 용인, 성자가 들어가는 화성, 안성, 성남, 그 다음에 오산, 이천 이렇게 수용성 평오이, 신종 오이가 뭐라고요? 네, 수용성 평오이가 네네 신종 오이가 이 한반도의 미래 명운을 쥐고 있는 오이이고 오이를 많이 드실수록 반도체 글로벌 초격차가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안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성이 중심이 되는 데는 반도체 전주기는 반도체 설계에서 후공정 패키징까지 아우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부장 산업이에요. 우리 안성 동신의 소부장 특화단지 안성 캠퍼스가 이렇게 확정된 데는 누구의 노력이 컸습니까? 보라! 네, 전국에서 한번 보라! 네, 그런데 이렇게 다 해놓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면서 경기도의 성장 가능성, 이른바 인수전, 사람과 물과 전기, 소부장까지 이렇게 다 착착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걸 힘을 빼고 분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ASML이라든지 미국의 Applied Materials 같은 그런 굵직한 글로벌 기업들이 경기도를 주목하고 이미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걸 분산할 수는 없는 거죠. 정 대표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대표님까지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제가 우리 정 대표님께서 광역단체장 전국 후보들을 다 모아놓고 출발 시도를 알리는 그때도 역시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 속도를 보이기 위해서 직접 평택과 용인을 다녀왔습니다. 이미 준비는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추진력과 속도감을 보태야 되는데 방금 힘이 모자라면 대통령 힘까지 빌리겠다고 힘주어 강조하신 정청래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비록 부르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누님을 여러 차례 불렀다고 하시니까 이것이 허언이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방금 JTX 등 교통과
또 산업 인프라 정주 여건까지 이재명 대통령님과 경기도지사 우리 김보라 안성시장님 또 당대표님의 뒷받침 아래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법안까지 내주셨는데 우리 윤종군 의원님이 내신 법안이 바로 소부장 특화단지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런 법을 내주셨는데요. 이걸 방맹이를 친 사람이 바로 법사위원장 추미애였다는 걸 알아주시고 그러면 저기서 티켓이 하나 보여야 되는데 대표님 사랑만 하시고 좀 서운합니다. 네, 다음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추미애는 말로만 하지 않고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김성원 도당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웃음으로 화답을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원팀으로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성원 경기도당 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청래 당 대표님과 당 지도부,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입니다. 특히나 오늘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의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신 추미애 후보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정말 더 기쁜 것 같습니다. 2018년도가 생각이 납니다. 추미애 당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경기도가 지방선거에서 아마 31곳 중에 29곳을 이겼습니다. 정말 큰 대승을 거두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을 모시고 그때와 비슷한 혹은 그때를 능가하는 더 큰 대승, 압승을 꼭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같이 신모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보라 후보님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단수 공천을 받은 그런 훌륭한 후보시고요. 민선 8기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안성이라는 그런 비전과 실행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또 안성 시민의 선택이 그러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안성에는 김보라 후보님과 또 윤종군 우리 국회의원님이 일단 수도권 1시간 내 철도망, 그리고 그 철도망은 세로망과 가로망이 있는 철도망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고, 두 번째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동신산업단지죠. 38만 평 중에 절대농지 27만 평을 풀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경기도가 지금 1,400만이 있는데요. 경기도가 개발이 되려면 예전에 농사짓던 곳이 사실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김보라 시장님, 후보님과 윤종훈 의원님이 그 최선두에서 돌파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안성시의 기쁨이자 우리 경기도에게도 자랑스러운 그런 결과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기도당은 안성시와 함께 또 김보라 후보님과 함께 전시민 무상교통 2기, 그다음에 햇빛도시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등 차질 없이 안성의 미래를 함께 그려내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기초단체 가운데 29개 지역의 경선이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당은 끝까지 공정성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남은 광역, 기초, 지역공천과 비례공천을 흔들림 없이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념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정치, 또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그런 지방정부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경기도당은 중앙정부 그리고 경기도 완성을 하나로 연결하는 원팀 체계를 통해 김보라 후보와 함께 안성의 도약을 반드시 완성시키겠습니다. 안성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성시장 후보 김보라입니다. 이렇게 저희 안성까지 찾아와 주신 정청래 당대표님과 또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님, 그리고 많은 최고위원님, 또 우리 김승원
도당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성의 역사상 이렇게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안성에서 열릴 거라는 건 상상도 못 해봤는데요. 그만큼 우리 민주당에서 안성에 대한 관심과 또 기대와 사랑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당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안성시는 그동안 뭐 인근에 있는 평택이나 용인, 뭐 천안 이런 도시들이 커가는 중에 많이 좀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자존감의 상처까지 있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안성시장으로 선출되고 또 국회의원,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안성에 뭔가 희망이 보이고 또 꿈틀거리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안성 시민들은 그래서 지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안성이 도약을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안성의 희망을 가지고 계속 정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안성이 발전이 되는구나 이런 걸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김보라 시장 후보 뒤에는 김보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든든한 윤종근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 경기도당 또 경기도지사 또 우리 여당,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안성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말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당대표님께서 아까 방명록에 써주신 것처럼 압승을 통해서 안성 시민분들한테 희망을 드리는 것은 물론 경기도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사회 또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가장 모범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와주신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우리 안성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승리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고위원 황명선입니다.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는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심장부 경기도 안성에서 개최합니다. 인구 1,400만의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지방정부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경기도민은 이재명 대통령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그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우리 시민과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실력과 실적으로 그 유능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어갈 주인공은 바로 우리 추다르크, 우리 추미애 후보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우리 추미애 후보님은 헌정사상 최초의 6선 그것도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당대표,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위원장 갈수록 경력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여기만 아주 유일한 후보입니다. 행정, 입법,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을 모두 경험한 경기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추미애 후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의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에 30년간 단 한 명의 여성 광역지방정부의 시도지사가 없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도민의 선택으로 그것도 압도적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그 유리천정을 깰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에 오면 제가 두 분이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 알지만 우리 김보라 시장입니다. 저는 지금 최고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광역의원, 서울특별시 의원과 논산에서 3선 시장을 했습니다.
논산에서 삼선하니까 일 잘한 거죠? 근데 우리 김보라 시장님을 같이 그 당시에 우리 현장에서 자치분권 현장에서 같이 우리 좋은 정책을 갖고 지방정부를 유능하게 우리가 뽑힌 권력자가 아니라 이 권한을 갖고 우리 시민이 주인인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고 우리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헌신하자라고 해서 저희들 지방정부를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고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왔던 그런 동지입니다. 정말 유능했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안성이 과거에 어떤 도시였습니까? 8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관리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김보라 시장 당선되고 나서 8년은 이제 안성의 20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도시, 그리고 앞서 우리 대표님과 지도부, 우리 도지사 후보님과 함께 차담을 통해서 지역의 주요한 서울부터 시작해서 이곳 안성과 청주공항을 잇는 이러한 철도 민자 사업 이 그 평가의 구체적인 요청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고 역시 20년 아니라 안성의 50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딱 안성 맞춤, 안성에는 김보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잘해요. 상을 싹쓸이에요. 대한민국의 상은. 제가 지금 상 그동안 너무 많아서 한 30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다는 얘기를 못하겠고 시간상. 정말이에요. 대한민국 복지대상. 저도 복지대상을 시장하면서 한번 타봤어요. 지방자치 경영대상. 그리고 공약을 이행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정말 유능한 일꾼이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매니페스트 실천본부에서 매니페스토 대상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지방자치 대상. 우리 대표님이 깜짝 놀라네요, 지금. 대한민국 좋은 정책 대상. 이 정도였어요? 대한민국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모두 다 좋은 정책을 갖고 승부를 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한민국 상의 싹쓸이 실력과 실적을 낸 유능한 사람 김보라 아닙니까? 예. 정청래 대표도 깜짝 놀란 유능한 후보 안성 김보라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윤종근 국회의원이 우리 안성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단단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하고는 사적으로는 또 형제처럼 아주 깊이 있는. 근데 저는 뭐 국토위나 이쪽은 아닌데 불구하고 저한테까지도 앞서 아까 서울에서부터 우리 안성을 통해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이 사업에 평가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업을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을 다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또 대통령과 함께 같이 경기도에서 일을 하면서 이재명의 사랑, 이재명의 복심으로 정말 열심히 대선 때는 메시지 총괄을 하고 지난 대선에서는 저와 함께 조직본부의 부본부장으로서 정말 이재명 정부 탄생을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해온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든든합니다. 안성에서는 윤종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유리천정 깰 수 있는 우리 추미애, 우리 도정과 도지사와 함께 안성에 맞춤 김보라 꼭 우리 도민과 시민의 주인이 되는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윤종근 후보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후보를 하겠습니까? 윤종근 국회의원입니다. 자, 경기도에는 지방선거와 함께 하남, 평택, 안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국회의 압도적 의석을 지켜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선거와 더불어서 보궐선거의 전승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울 겁니다. 김용전 부원장은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저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용은 대법원이 아니라 국민의 법정에서 정당하게 검증받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추미애, 김보라 후보를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한 광역기초위원 우리 풀뿌리 유능한 동지들과 함께 경기 남부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고 그리고 또한 보궐선거 전승으로 이재명 정부의 민생개혁과 그리고 검찰개혁을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강덕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성은 한때 우리 민주당에게는 험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알기에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구하지 못하다가 겨우 시장 후보를 찾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입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었던 상황에서도 우리 안성을 지켜주신 윤정군 의원님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 포함해서 안성의 당원 동지들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지사 후보로 이번에 나오시는 추미애 후보님 그리고 안성시장 후보로 다시 나오는 김보라 후보님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 유리천장 지수 깨는 거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 포함해서 우리 지도부도 고민했지만 이 천장을 깨야 되는데 저는 광역단체장 중에서 처음입니다. 그리고 삼선 여성시장부 처음입니다. 이 천장을 깨는 상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험난한 벽을 깨는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경기도지사 추미애 후보님 그리고 안성시장 김보라 후보님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 의원님이 민주당 당대표였을 때 경기도의 의장으로 많이 배웠고 그리고 원칙과 결기 그런 부분들은 우리 후배 정치인들에게 하나의 사표가 됐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추미애 후보님한테 다시 한번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꼭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김보라 시장 후보님이랑 저랑은 도의원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늘 현안 있을 때마다 고민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사적인 부분도 논의하는 그야말로 동지였습니다. 특히 어느 날 안성시장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저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 김보라의 4년을 알기 때문에 손잡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제가 여러 번 개인적으로 안성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 김보라 의원이 그야말로 4년 새로운 성과를 만들 때마다 동지로서 그리고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강덕구 입장에서는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 자랑스러움이 우리 민주당의 희망을 그리고 안성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는 시간이었음을 저는 여러분들께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김보라 이번에 다시 압도적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삼선 그리고 안성의 큰 틀에 대전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종군 의원은 저와 인간적 정치적 동지입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 한명선 최고께서 얘기한 대로 안성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합니다. 처음 당선되자마자 제가 알기로는 38국도 확장공사 그 전 국회의원은 10년 가까이 됐는데도요 이걸 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윤종군의 추진력으로 해냈습니다. 여러분 그 추진력이 그야말로 안성철도 시대를 잘 비전을 만들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보라 시장님과 함께
그리고 시연, 도연 후보들과 함께 만들고 그리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청래 대표님 그리고 추미애 도지사 후보님과 함께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것인지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정치를 이대로 둘 것인지 묻는 선거입니다. 다가오는 5월 1일 노동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편의점 주도, 삼성 주주도, 청년도 모두 노란봉투법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노동 현장의 모든 문제를 그야말로 노란봉투법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왜곡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봉투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자는 법입니다. 기업의 과도한 손배 요구, 감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와 사가 함께 상생하면서 더 큰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추미애 도지사 후보와 함께 경기도의 비전을 그리고 우리 김보라 시장부와 함께 안성의 대변환을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대전환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성윤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안성은 문화도시이자 첨단산업과 물류의 핵심 도시입니다. 경기도와 안성이 가진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님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사단의 정치검찰농단을 강력 징계하면서 친윤 세력을 제압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윤석열 내란 정권 심판에 앞장서 왔고 법사위원장으로서 정치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해오신 선봉장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추미애 후보님은 사람에게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기도 합니다. 이곳 경기도를 사람이 사는 행복한 땅으로 이끌 것이라 믿습니다. 추미애 후보님이 이곳 안성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반도체 거점을 하나의 산업벨트로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안성 발전의 안성맞춤 도지사가 바로 추미애 후보님입니다. 김보라 안성시장님은 엄청난 안성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안성 발전을 위해 반도체 소부장 안성 캠퍼스와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캠퍼스를 유치하며 미래 성장의 토대를 확실하게 다졌습니다. 김보라 후보가 보란듯이 안성 혁신을 완성할 것입니다. 추미애와 함께 할 멋진 안성 맞춤 시장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훌륭한 국회의원 이곳 지역구 윤종근 국회의원과 함께 경기도와 안성의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20일 윤석열 거짓말 사건 재판에 건진법사 전성배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거짓말 재판에서 윤석열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을 속인 거짓말 사개극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2013년부터 김건희의 소개로 무속인 전성배를 알게 되었고 윤석열이 징계와 대구지검 자천, 검찰총장 시절 등 수시로 만나 전성배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다고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전성배, 김건희, 윤석열의 비리 카르텔을 숨기기 위한 뻔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법원은 소윤, 윤대진의 형 윤우진 서장 변호사 소개 관련 허위 발언까지 더해서 윤석열이 국민을 속인 거짓말을 엄정 단죄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뻔뻔한 사기극을 비호했던 내란교당 국민의힘이 대선 보전 비용으로 받은 국민 혈세 397억 원을 토해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해산의 길로 가야 합니다. 지난 4월 24일 금요일 내란특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일반 이적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의도적으로 작출하려 한 윤석열의 범행은 특검의 표현처럼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입니다. 윤석열이 자신의 정치적 야욕만을 위해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나몰라라 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형이 30년이 아니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다시는 감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내일부터 V제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연이어 선고됩니다. 국민이 피와 눈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내란 부부의 국정농단과 헌정 파괴를 단죄하는 시간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 집단으로 전락시킨 체포 방해는 제2의 내란입니다. 불법 개헌과 내란을 일으키고도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을 부정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사법질서 방해 범죄입니다. 윤석열 관저 앞에 내란 비호당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체포 방해에 가담했고 내란 극우 세력이 때를 지어 내란 우두머리 인간 방패가 되었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이 12.3 내란을 비호하는 행위로 법치주의를 뒤흔든 것입니다. 아직도 내란 세력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뻔뻔스럽게 내란은 정당했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조희대 법원이 1심에서 법에 군림한 V제로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군사 도발까지 유도하며 영구 독재와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르려 한 윤석열 김건희를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 담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명확한 기준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문정복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정치인들의 귀감인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님과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님의 압승을 기원하며 경기도와 함께 안성의 비상을 기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늦었지만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재산이 후손에게 상속되고 그 재산이 다시 매각되어 사적 이익으로 남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로 축적한 불의의 부를 환수하는 일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3.1운동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송한 대한민국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 정의의 과제입니다. 민족을 팔아 3대가 흥하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나라를 배신한 대가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고 그 대가로 얻은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친일 재산 환수와 역사 정의 회복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친일재산 귀속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안 심사와 처리를 서둘러 올해 광복절 전까지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친일청사는 과거에 머무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곧 나라의 품격을 세우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친일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에어컨 좀 줄여주실래요? 꺼주세요. 그냥 꺼도 될 것 같아요. 두 후보님 응원하는 글을 써왔는데 거의 중복돼서 내용은 겹칩니다. 근데 발언 순서가 뒤로 밀리면 항상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기도 안성 현장 최고위회가 열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방자치의 낡은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이래로 제8회까지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8번의 지방선거와 여러 번의 보궐선거를 통틀어서 여성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여성 당대표와 국무총리도 배출했고 타당에서는 여성 대통령도 나왔습니다만 정작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최고 책임자 자리 시도지사의 문턱만큼은 한 번도 넘지 못했습니다. 추 대표님의 이번 경기도지사 도전은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인구의 4분의 1을 넘게 차지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지방정부로서 상징성을 가진 곳입니다. 그러한 경기도에서 추 장관님께서 우뚝 서신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입니다. 김보라 시장님께서는 그런 가능성을 몸소 실현하고 증명해 오신 분입니다. 지난 22년도 8회 지방선거에서 전국 226곳의 기초지방정부 중에 여성단체장은 단 7명, 3% 뿐이었습니다. 김 시장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단 2명 뿐인 연임하신 재선 여성기초단체장 중 한 분이고 이번에 3선에 도전하시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안성 최초 여성시장이라는 상징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상징을 넘어서 성과로 말하고 계십니다. 반도체 소부장 안성 캠퍼스,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캠퍼스 같이 미래 먹거리를 키워왔고 철도와 광역교통, 문화도시와 생활복지까지 안성 시민의 삶을 챙기는 생활정치의 변화도 놓치지 않고 만들어 오셨습니다. 여성정치의 확대는 여성만을 위한 일은 아닙니다. 지방정부의 시야를 더 넓히고 의사결정에 시민들 절반의 경험을 반영하는 일입니다. 여성의 지방정치 진출은 대표성을 정상화한다는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정치 의제를 더 늘리고 돌봄, 교육, 안전, 교통 같은 생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더 두텁게 만드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여성 후보를 낳는 사다리가 될 수도 있고 정당의 공천 구조를 바꾸는 힘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미애 후보가 그리고 안성에서 김보라 후보가 승리한다면 그것은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진전이 될 겁니다. 이번 선거를 낡은 유리천장을 깨는 선거, 실력 있는 리더십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표준이 되는 선거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규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성 맞춤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만큼의 장인정신,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남사당 놀이로 빛나는 민중예술의 혼이 살아있는 안성, 장중의 제일은 안성장으로 꼽히며 전국 각지에 물자가 모이던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 안성, 그 어느 곳보다 격렬하고 완강했던 3.1 독립운동의 항쟁지 안성, 그 안성에 더불어민주당이 왔습니다. 당당한 경기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약속하신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님과 함께 시민 중심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미래 투자를 추진하는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와 함께입니다. 대한민국 자치단체장 최초의 여성 3선 시장에 도전하는 김보라 후보가 그동안 이루어온 안성형 포용적 복지, 시민 참여 중심의 소통 행정,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통한 혁신 산업 기반 구축의 성과를 더욱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힘을 더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안성을 K 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으로 세우려는 구상, 첨단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하여 젊은 층이 유입되는 활기찬 경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안성의 수건 사업인 철도 유치를 현실화하여 안성 철도 시대를 열고 반도체와 철도라는 두 축을 통해 안성이 경기도의 핵심 거점 도시로 커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지도부가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여기에 경기도 전역을 메가시티로 묶는 교통망을 확립하고 세계적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여 K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고 AI 중심의 신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님의 경륜과 결기가 더해질 테니 이제 경기 안성의 미래는 양양합니다. 경기도민 안성 시민께서 반듯하고 유능한
우리 민주당 일꾼들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여기가 안성이지만 잠깐 대구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대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 민주당 김부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5,000명 넘는 대구 시민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부겸을 응원하는 시민들이 건물 밖 인도까지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가 바뀔 것 같다고, 대구가 바뀌고 있다고 대구 시민들께서도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국민의힘에서 어제 추경호 의원을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지었습니다. 추경호가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위기의 주범, 민생 파탄의 책임자 아닙니까? 추경호 2년 재임 기간 법인세, 종부세, 취득세 왕창 깎아주는 부자 감세로 2년 연속 약 87조 2천억 기록적인 세수 펑크낸 무능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 대구를 위해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게다가 추경호는 윤석열 밑에서 원내대표 지내며 12.3 내란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내란 사범, 헌정 파괴범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시장 후보로 내놓다니 선거가 장난입니까? 대구가 우습습니까? 여전히 국민을 하찮게 여기는 국민의힘, 대구 시민께서, 국민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퇴출시켜 주십시오. 잘했어요. 최고위원 안 시켰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안성에 또 왔으니 안성 지역 국회의원 윤종건 의원이 있습니다. 우리 김보라 시장과 함께 콤비네이션 환상의 복식조로 안성을 발전시킬 윤종건 의원의 발언을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시란 말씀입니다. 우리 박기현 최고위원께서 역사학자답게 우리 안성의 역사를 쫙 읊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 옛말에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죠? 네, 생거진천 갔다 왔어요. 생거진천. 살아생전에는 진천 땅이 좋고 죽어서 붙이기에는 명당이 많아서 용인 땅이 좋다. 이런 아주 오래된 속담인데요. 우리 안성은 진천과 용인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살기에도 좋고 죽어서 붙이기에도 좋다. 이런 멋진 안성에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또 하나 좀 특별히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 또 감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중앙당 당직자도 하고 원외위원장도 하고 하면서 늘 이렇게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최고위원회 회의를 왜 이렇게 광역시에서만 하냐. 국민 삶과 더 밀착된 지초단체에서 좀 어렵지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아주 옛날부터 제가 했었거든요. 들을 때는 다들 좋다고들 하세요. 그거 꼭 하자. 근데 하신 분이 없습니다. 선거 때만 이렇게 다니고 이러셨는데 오늘 이제 정청래 대표님께서 우리 안성에도 오셨고 요즘에 TV에서 많이 보시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장 국민 삶과 밀접한 생활의 현장에 가서 국민들의 삶도 체험하고 또 메시지도 주시고 이런 모습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 그럼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제안한 건데 이렇게 정청래 대표님께서 몸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추미애 대표님 선거 또 우리 김보라 시장님 선거 여러 가지 목표는 다들 얘기해 주셨으니까 우리 안성의 결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은 이번 선거에서 그냥 안성만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 정치사를 바꾸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려고 합니다. 우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님 최초의 광역단체장 당선시킬 자신 있죠? 예, 우리 김보라 시장 후보님 최초의 3선 여성시장 만들 자신 있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목표를 세운 게 안성이 기초의원 선거구가 2인, 2인, 3인 선거구 3개거든요. 3인 선거구에서는 그동안 1-4번을 한 번 딱 당선시켜 봤습니다. 그러나 2인 선거구에서는 1-4번을 아직까지 한 번도 당선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1-4번까지 다 당선시키겠다.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표님 표정이 좋아지셨는데 그걸 하려면 대표님께서 도와주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최초로 안성에 와서 최고위에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선거 때 딱 한 번만 더 와요. 네, 그럼 반드시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고 정청래 대표님 또 추미애 후보님 최고님들 안성 방문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말씀드린 안성에서 새로운 한국 정치의 역사를 새로 쓰는 기록을 도전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각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이 넘칩니다. 내가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네, 안성에 또 오겠습니다. 안성시의 어르신을 대표하는 안성시 송근호 노인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빠르게 또 제때제때 전할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안성으로 최고위원 회의를 하러 오는데 보니까 하정우 AI 수석 기사가 났더군요.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오시고 좀 있으면 중앙시장 가면 또 기자들이 계속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민생 현장에서는 묻지 마시라고 제가 아예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 제가 대구 김부겸 후보 개소식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서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 2시간가량 하면서 제가 하정우 수석에게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설계자가 바로 하정우 수석 아니냐. 이제 그 설계한 것을 국회에 와서 입법으로 완성하고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당신이다. 그러니 결심해달라라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만나보니 하정우 수석은 77년 저하고 뱀띠 띠동갑이었습니다. 딱 보자마자 선선하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컴퓨터 공학도로서 과학자지만 세상 만사에도 참 관심이 많은 착한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관심도 많은 만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애정도 참 많았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전재수 후보의 구덕고등학교 6년 후배였고 그 당시는 북갑이었답니다. 북구였답니다. 초중고를 거기서 다 나왔고 토박이고 진짜 부산 사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전재수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계승발전시킬 딱 맞는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 6.3 지방선거 승리에 견인차가 돼달라라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 아마 최종 결심을 밤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자님들 이제 다 됐죠? 네. 현장에서 물어볼 거면 묻지 마시고 혹시 지금 궁금한 거 있어요? 없죠? 네? 그건 본인이 이제 밤에 집에 가서 결심하기에 따라서 달려 있겠죠.
자,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제275차 현장